네, 오늘 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올라와 있을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시작해 봅니다. 일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 인사 먼저 나눌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1위부터 5위까지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낯선 키워드 있고요. 이전에 많이 이야기했던 키워드도 묶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DR5 가격이 올 들어 처음으로 상승. DDR4가 아니라 DDR5 쪽만 가격이 이렇다라고 합니다.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중점적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수급적인 측면, 소외된 측면 어떤 포인트가 주된 상승세일지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과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를 딱 이야기했을 때 가장 먼저 오늘은 눈길이 가는 종목이 많은 분들 삼성전자이실 것 같습니다.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앞서 저희 반도체 할 때마다 외국인 수급 이야기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중국 쪽에서 깜짝 지준율 인하, 이에 따른 환율 변동과 함께 외국인 수급을 좀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소외됐던 종목 아니면 삼성전자의 개별 모멘텀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의 고민과 고심 그리고 욕심은 좀 끝이 없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정확하시네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이렇게 물음표가 지금 붙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누차 좀 말씀드리지만 대형주가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호재성 뉴스입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삼성전자에게만 수급의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사실은 지수는 굉장히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이제 좋아 보이는 모습을 좀 보이나 개별적인 종목군들은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은 반도체 IT 업종이 사실은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풍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좋은데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 소보자 혹은 HBM, GPU 관련주들은 뭐 안 좋다라기보단 삼성전자가 보여주는 힘 대비해서는 굉장히 강하지 못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반도체 IT 섹터를 좀 전체적으로 둘러보니까 갈 종목들은 가고 있어요. 갈 종목이라고 하면은 이전에 강했던 종목에 잘 가고 있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갈만했는데 못 갔던 쪽이 가고 있다라는 뜻일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후공정단에서 본다라고 하면 후공정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이 조정을 받을 땐 같이 조정을 받지만 반등이 나올 때는 그 누구보다 지금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장의 조정 혹은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나올 때 견고하게 잘 버텼던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디자인 하우스 쪽으로 보게 되면 뭐 이제 이 가온칩스라든지 뭐 코아시아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결국엔 또다시 이 반도체 수급의 매기세가 좀 돌아오다 보니까 굉장히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최근에 반도체 IT에 관심을 가질 때, 그러니까 반도체 IT가 좋은 모습을 보일 때 갔었던 기업들 위주로 지금 또다시 추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냥 쉽게 갔었던 종목 한다면 이사님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게 SK 하이닉스 향 종목이거든요, 본부장님. 네. 그런데 삼성전자 쪽은 계속 부진했었고요. 근데 오늘 뭐 시선이 좀 이쪽으로 향해서 그런지 삼성전자 향해서 기대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이쪽을 보는 게 아니라 반대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일단은 오늘은 이 삼성전자 쪽에 흐름을 좀 타는 기업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나 지금 DDR5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DDR5의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TLB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매출에서 DDR5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좀 늘어가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어차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문제 혹은 이 반도체 칩의 단가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DDR5가 DDR4는 단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DDR5가 단가가 회복이 됐다. 그러면 결국 DDR5 관련 주들이 조금은 더 강세의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올라갔었던 종목군 안에서 DDR5 종목을 좀 추려본다라고 하면 저는 종목으로 봤을 때는 TLB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AS 살짝 겸해서 가도록 할까요? 8월 18일 날 지금 이렇게 힘줘 얘기해 주신 TLB
TLB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가 35,000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의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또 한번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렸을 때 가격이 약 23,000원대였거든요. 맞아요. 네. 일단 지금 26,500원대로 제품제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DDR5 이야기가 나온 첫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TLB를 포함해서 반도체 IT, 특히 이제 DDR5 향 매출이 좀 늘어나는 기업은 충분히 한번 투자를 해볼 가치는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뉴스의 반응이 네. 나오니까 조금 더 보자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피비님과도 반도체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셨는지 궁금해요. 삼성전자의 오늘장 7만 원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도 큰 의미 부여를 해야 될지 2차 전지 최근 많이 흔들리면서 와 그래 삼성전자 한번 사볼까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신 걸로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기대감을 더 한층 가져도 된다일지 특별히 보고 계신 쪽이 있을지 알려주세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이번 상승은 약간 HBM 섹터에 대해서 키 맞추기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SK 향만 지금 올랐으니까 네. HBM 이슈가 가장 큰 트리거다. 네, 일단은 DDR5 이슈도 충분히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겠지만은 일단 지금 일단 HBM3 관련돼서 좀 키 맞추기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향 HBM3 메인 공급처가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는 CT의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관련되면서 최근에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약간 조정이 들어가면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좀 키 맞추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HBM 시장은 이제 시작인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 엔비디아의 뭐 파워가 너무 높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실적 발표된 이후에 파워가 확 내려갔거든요.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초입 부분에서 약간 밸류에이션의 고밸류를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HBM 쪽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동시에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가 대형 이슈가 나왔는데도 주춤,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잠잠하다라는 거는 일단 시세가 강하게 한번 나온 쪽에서는 챙겨야 되는 타이밍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조정 구간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목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그 뚫고도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적으로는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조정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좀 모아가셔도 괜찮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그래도 핵심은 HBM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주셨어요. 연결고리 있으니까 4위로 넘어가서 추가로 이쪽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인공지능, 자율주행 좀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비님과 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궁극적으로는 로봇, 인공지능, 자율주행 쪽이 잘 가면 뭐 수혜는 반도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의 9월 수급상을 한 달 동안 미리 좀 선점을 해본다면 앞서 말씀해주신 HBM 키워드의 메리트가 더 있나요? 아니면 로봇,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쪽으로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곳을 공략하는 게 나을까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모든 섹터를 다 약간 아우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찾아보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는 게요. 일단 엔비디아 향과 이런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과 다 엮여 있는 종목이 개인적으로는 칩셋 미디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칩셋 미디어는 이게 반도체 IP를 하는 영상 반도체 IP를 하는 기업인데요. 일단 AI 영상에 대한 분석 같은 거를 이제 진행할 때 그런 반도체 IP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있어서 반드시 카메라 모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제 앞에 있는 사물을 인식하고 분석하고 그걸 AI가 이렇게 처리를 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건데 그 IP는 반드시 이제 칩셋 미디어가 좀 그 시장을 좀 장악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엔비디아 쪽도 일단은 그 중국발 이슈랑 엮이면서 칩셋 미디어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테마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뭐 반도체 순수 쪽에 포커스가 된 쪽보다는 여러 갈래로 뻗어갈 수 있는 쪽, 그러니까 이쪽 모멘텀이 부각됐을 때 이쪽이 부각됐을 때도 모두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을 보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본부장님과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끊어서 볼게요. 네. 어제 오후 이 시간에 히어로 종목군을 이 안에서 꼽는다면 로봇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궁금해요. 단기적인 시세는 챙겨야 되는 타이밍이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견조히 갈 자리인지 로봇부터 좀 세부적으로 봐주신다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렵죠. 네. 네, 일단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지금 로봇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보여주는 주가 퍼포먼스 대비 실제로 나오는 실적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오면서 성장성에 좋은 점수를 받으면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모두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은 굉장히 좋게 다들 평가를 하나 일단 보여주는 실적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익을 줄 때 어느 정도는 좀 챙기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 갭상승 이후에 또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대장주의 자리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좀 참고 삼아서 저는 후발주자 혹은 낙수 효과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 유로메카라고 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레인보우가 음식을 만드는 또 로봇 이야기가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분야에서는 유로메카가 조금 더 앞서 있고 선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되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간 것처럼 유로메카도 충분히 전고점을 한번 돌파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적으로 지금 보시기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영역으로서 지금 로봇주는 접근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저희가 로봇, 인공지능, 자율주행 다 묶은 상태거든요. 네. 이 세 섹터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금은 뭐 바이오홀딩이 아니라 짧게 가야 된다라는 조언을 주실까요? 아니면 약간 좀 성격이 다른 쪽도 있을까요? 조금씩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로봇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 대로 이제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좀 단기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속아줘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원전? 뭐 원전도 그렇고 원전이 아니죠. 인공지능?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은 이슈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옵니다만 이미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조정을 차라리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같은 부분은 저는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테마가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수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빅테크들, 미국의 빅테크들도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시속 80km를 제한을 두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또 자율주행 차가 출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테마의 지속성이라든지 연속성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 봤을 때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AI도 이야기들이 제법 많이 나온 현재 시점이라서 보수적으로 보는 반면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만에 지금 또 언급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이쪽은 조금 길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도 생각해보면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조금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섹터는 자율주행이라고 정리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이야기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3위 리스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특히 코스닥 위주로 이 점 궁금해서요. 2차전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피비님과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도 포스코 그룹주도 DX마저 흔들리는 상황, 수급 어떻게 봐야 될지, 소재, 셀 다 흔들리는 상황이라서 오늘 좀 위험 신호 그 각도를 키워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2차전지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실까요? 2차전지 섹터가 변동성이 있을 거라는 것은 좀 이미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면에서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요. 3분기 실적은 당연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양극재 판가 관련 문제도 있고 소재 관련해서 뭐 좀 그 레깅 이슈가 있기 때문에 4분기까지도 영업이익률을 좀 애매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실적이 그러니까 상황이 좀 업황이 좋을 때는 실적이 안 좋아도 그거 무시하고 오르는데 이게 밸류 부담이 제기되거나 업황에 대한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면 이제 실적을 꼬리 잡고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 흐름이 좀 나타나는데 2차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꼭 나트륨 배터리 쪽이나 전고체 쪽에 한 번씩 튀어오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좀 단발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2차전지 섹터에 대한 뷰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밸류 부담에 대한 이슈와 뭐 실적 우려로 인해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글로벌 침투율을 고려해 봤을 때 문제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유럽 쪽 전기차 수요도나 이슈가 몇 차례 나오긴 했는데 유럽 쪽은 본래 지금의 수요 수준에서 더 큰 폭의 성장이 뭐 단기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애초에 예견하지 않았던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배터리 업계도 지금 메인으로 잡고 있는 게 유럽과 중국보다는 미국을 메인 타겟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은 전기차 비중이 벌써 한 30% 정도가 넘어섰고 유럽이 한 20%, 이제 미국이 한 9% 수준인데
충분히 아직까지 미국에서 먹거리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유럽 내 재고 문제도 테슬라의 경우에는 상당히 판매량도 괜찮고 전혀 문제되지 않는 수준이라 이제는 전기차라고 해서 모두 다 뭐 잘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자동차 모델에 어떤 소재를 공급하느냐를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에너지 솔루션이나 SDI 같은 셋업체들도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충분히 투자 기회를 잡아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박스권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언제 진입을 해야 되나 이게 어려울 것 같아서 에코프로 기준으로 좀 추가적으로 질문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피비님. 120만 원 선 기준으로 좀 많이 보실 것 같은데 현재 다시 한번 5% 전후까지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매도도 오늘 심상치가 않고요. MSCI 이슈 이후에 변동성이 너무나도 커진 구간이라서 어떤 수급적인 타이밍이 왔을 때는 서서히 미래 가치를 반영할 자리다. 이때쯤은 진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좀 계속해서 좀 조정 시 매수를 계속 해보시는 게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 시 매수도 지금이 그럼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받은 구간일까요? 아니면은 계속 진행형일까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좀 조정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좀 계속해서 좀 모아가셔도 충분히 되는 구간이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는 지금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짧게요. 어렵지만 만약에 생각하시는 가격대가 있으실 텐데 그걸 반영될 중장기적 관점을 보신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중장기라고 피비님의 관점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걸까요? 향후 한 2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년 정도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기회,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네요.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피비님과 해봤고요. 본부장님과도 좀 이야기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슬슬 좀 불안하다라는 이야기가 시장 곳곳에서 2차전지에 대해서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보셨는지 수급 어떤 포인트를 지금은 좀 봐야 될지 조언 좀 해주세요. 뭐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실 것보다 일단 주가가 오를 만한 뉴스가 이제는 좀 많이 없다라는 쪽에 이 심리가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여기저기서 좋은 이슈들이 많이 이제 터져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 비행 혹은 2차전지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이제 좀 딱 끊긴 상황. 거기에 이제 뉴스가 끊겼으면 수급이라도 계속 붙어줘야 되는데 수급 이벤트도 이제는 좀 마무리가 된 상황. 그러다 보니까 안 좋다라기보다는 수급의 연속성적인 부분에서 수급의 공백이 생기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가격적으로 보면 저는 8월 21일 날 종가인 108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21일 다음 날 갭 상승하면서 좀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 갭 상승이 이탈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단기적으로도 이제 심리가 좀 무너지면서 조정의 폭이 조금은 더 깊어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108만 원대 부근이 이탈이 되게 되면 저는 그래도 기술적으로 사실 이제 시총상위 대형주를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좀 안 맞는 것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투자의 심리를 좀 참고하자는 의미로 만약 이 구간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100만 원 초반대까지의 기술적인 조정도 조금은 열어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급하게 그러니까 항상 에코프로 BM은 장중에 조정이 나오면 사실은 장 후반부에 아랫골이 달리면서 회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패턴으로 좀 수익을 보신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속 그런 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 조금은 위험해질 수도 저는 있는 구간에 이제는 돌입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단기적으로 보시려거든 100만 원 초반대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라든지 밸류, 모멘텀이 없어서 내려간다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수급의 공백에 따라서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메리트가 생겼을 때 네. 그때 저는 투자를 한번 다시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대체할 만한 섹터로 반도체가 너무 급부상을 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조금 더 빠르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하면서 수급이 좀 포인트가 되고 있네요. 뉴스에 따라서 어디 좀 봐야 될지 다음 키워드 보면서 추가적으로도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랑 큰 틀에서 2차전지를 봤고요. 오늘 오랜만에 인프라 관련주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네옴시티 키워드 연결해서 좀 이야기해 볼 겁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요. 반도체 쪽이 워낙 강하게 떠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2차전지만 봤던 그 시작에서 반도체로의 그 틀어짐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지 오늘처럼 이렇게 단발적으로인지 아니면 중장기일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소외됐던 이슈에 대해 수급 이동을 봐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일단 이것도 사실 삼성전자가 적당히 오른 상태에서 좀 뉴스가 나와줘야
이 뉴스에 좀 반응할 만한 종목군들을 체크를 하는데 지금 제가 또 삼성전자 등락률 보면서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지금 거의 5%에 가깝게 지금 네.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제 수급이 한쪽으로 한 겹으로 너무 쏠리게 되면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온다 한들 이쪽으로의 이 순환매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지금 좋은 뉴스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한 그런 시장이 거의 한 10거래일에서 한 15거래일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 뉴스에 오늘 바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오늘 이렇게 올랐으니까 만약 월요일날 조금 지쳐 보이는 내색을 보이면 이렇게 그 뉴스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때문에 바로 반응을 받지 못했던 섹터가 뒤늦게 또 움직일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들은 그냥 참고로 하시면서 관심 종목에 일단 넣어두시고 반응을 할 때 그때 저는 따라 붙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그리고 일단 네옴시티 관련해서 정말 오랜만에 나온 뉴스이긴 하나 같은 뉴스가 자주 반복이 되면 사실 이제 시장에서의 그 영향력, 변동성적인 측면은 조금 약해질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삼성전자 오늘 강합니다. 지금 7만 원 선 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뉴스는 좀 추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상황에서 저희가 네옴시티 관련한 이야기를 타이틀에 달긴 했지만 내부적으로 본다면 뭐 예산안 쪽에서 SOC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됐다는 이슈도 있잖아요. 이걸 보고 길게 가도 될까요? 아니면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관심 종목에만 두고 일정 플레이 쪽으로만 봐야 될까요? 저는 일정 플레이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SOC 관련한 대다수의 기업들 중에 안 오른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올라간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죠.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특히나 또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글로벌 시장 기업도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인 실적 시즌이었고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이 안 좋을 때가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항상 가장 먼저 꺼내드렸던 게 경기 부양책으로서의 이제 인프라 투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관련주들의 시세는 저는 1차적으로 나올 만큼 나온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뒤늦게 따라가기보다는 이들 종목군들이 다시 이제 조정을 보일 때 그때 한번 천천히 담아 보시는 게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또 PBD과도 이어가도록 할게요. 세부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갔을 때는 어떤 포인트를 주실지 궁금해요. 일단은 저희가 인프라 관련주로 크게 묶어두긴 했는데 뭐 토목 쪽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해외 순방에서 뭔가 모멘텀이 생길 경우에는 원전 이야기도 좀 나올 수도 있고요. 정말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섹터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 가장 기대감이 지금 구간에서 큰 쪽, PB님의 시선에는 어느 쪽이실까요? 개인적으로 SMR 쪽 한번 주목해봐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 쪽 지금도 신규 진입까지 괜찮을 정도로 모멘텀 안고 있다? 네. 어떤 쪽 보세요? 일단 SMR이 일단은 AI랑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일단 챗GPT랑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네. 이 AI가 전력 사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상당히 많은 전력 사용량을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 이 오픈 AI의 회장인 샘 알트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SMR에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뿐만 아니라 핵융합 쪽에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아무래도 상용화가 좀 오래 걸리다 보니 SMR 기업에다가 되게 거액의 돈을 투자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SMR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원전 대비 크기가 작다 보니 작은 모주에도 건설이 가능하고 또 뭐 자연순환 구조로 냉각이 되기 때문에 굳이 바다나 강이 아니어도 건설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내륙에도 충분히 건설이 가능한 상황이고 현재 일단 한국이 현재 SMR 개발에 있어서 꽤나 앞서 있는 국가입니다. SK와 SK 이노베이션 또한 이제 빌 게이츠가 설립했던 SMR 전문 기업인 테라파워에다가 굉장히 큰 2억 5천만 달러 정도를 투자해서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한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미국의 전력 회사와 함께 2033년까지 5개의 SMR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 기사가 나왔죠. 이제 현대건설이 홀텍과 함께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을 위해서 SMR 건설 협약 체결을 했고 또 이제 SMR 이제 미국 본토에 이제 지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홀텍이라는 회사 자체가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설계나 뭐 제조 관련 부분에서 특허가 100개가 넘고 핵 연료 저장 시설 관련해서는 세계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 홀텍과 연계해서 SMR을 진다는 건 상당히 좋은 이슈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두산 또한 국내 업체 중에서 가장 먼저 SMR에 투자를 했고 현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전력 사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SMR과 관련된 글로벌한 투자가 늘어나면은 국내 관련 업종들도 뭐 장기적인 전망이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이슈를 가진 SMR 관련주는 PB님 조금 길게 볼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뉴스 단발적으로 나왔을 때 빠르게 또 챙기는 전략이 아직은 좋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사실 이게 실적이 숫자로 나오는 게까지는 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시세가 나와서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 실현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보유하시는 방향도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 시간에 계속 시세를 보면서 눈길이 가는 종목이 삼성전자라서 조금 전에 뭐 단독 기사가 나와서 한번 좀 언급은 하고 가려고 합니다. 단독 기사고 아직까지는 다른 쪽에서 따라쓰고 있진 않아서 추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뚫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HBM3를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SK하게 비해서 많이 못 오른 측면이 있는데 엔비디아라는 키워드가 전면에 딱 붙었습니다. 후속 기사 나오는 것 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대형 호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삼성전자 현재 구간에서도 강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체크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1위 이제 넘어가서 좀 시장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피비님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전에 좋다 지금이라도 라는 이야기를 필비님께서 몇 번이나 해주셨는데 저희 뭐 제주도 관련해서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뉴스 보면 정말 많이 오시더라고요. 롯데관광개발 중심으로 지난번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시 그러면 이전의 키포인트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 가을까지 가져갈지 아니면 여기는 조금 단발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지금은 고려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계속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좋다? 계속 좋은데 롯데관광개발도 좋지만 이제 글로벌 텍 스프레드 한번 볼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글로벌 텍 스프레드 최근에 좀 오르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에서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7월 외국인, 중국인 입국자를 보니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커지고 이 글로벌 텍 스프레드는 사업 구조 자체가 국내 세금 환급 시장의 한 과점을 먹고 있습니다. 한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물품을 구입할 때 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로 환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세금 환급을 받을 때 수수료를 이제 글로벌 텍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가져가는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어떤 품목을 사든 어떤 물건을 사든 그와 관련 없이 중국인들이 유입이 늘어나고 중국인들이 이제 한국에서 소비하는 그런 소비량이 늘어나게 되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급분에 대한 수수료를 가져가는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입국자가 계속 증가하고 관광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해서 좋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도 짧게만 들어보고 갈게요. 이쪽도 앞서 저희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슈화가 강하게 될 만한 이슈인데 역시 삼성전자에 가로막힐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여기 다른지에 대한 팁을 조금만 주신다면요. 일단 오늘 기준으로 보면 이쪽은 삼성전자의 힘에도 저는 충분히 반응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중국 관련한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 하면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이들이 오늘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사실은 2차 전지라든지 우리가 흔히 좀 기대했었던 종목군들은 지금 삼성전자가 상승함에 있어서 수급에 다 그쪽으로 좀 몰린 상황인데 중국 관련주들은 여전히 기업별로 좀 차별화는 있지만 오늘 좋은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을 미루어 이제 빗대어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이러한 수급의 쏠림 장세에서도 이 중국 관련주들의 힘은 우리가 한 번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변화가 좀 있어서 추가적인 질문을 조금 더 이어가 봐서요. 원픽의 시간이긴 한데 임팩트 있게 오늘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대성 본부장님의 네. 원픽 들어볼까요? 삼성전자가 이런데 반도체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역시 딱 척이 좋으셨네. 그럼 네, 반도체 일단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가온칩스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일단은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편을 나누고 싶진 않아요. 삼성향이네요. 네, 편을 나누고 싶진 않지만 네. 일단 오랜만에 정말 삼성전자만 지금 돋보이는 시장이라서 삼성전자 향 관련 기업이 조금 더 힘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온칩스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가온칩스는 디자인하우스 관련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 양산을 하기 위해서 팹리스 단계, 그러니까 설계를 조금 더 이제 바꿔주는 것을 이제 해주는 게 디자인 하우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전에 이미 삼성전자가 이쪽 사업을 좀 키우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미리 해서 시장에서 한번 반응은 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수급이 이제 조금 끊기다 보니까 잠시 이제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오늘 이렇게 또 삼성전자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영국의 ARM이 이제 또 상장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이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면 삼성전자 향 기업에서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구간에서 4만 원이라는 가격대 이하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올해 고가라고 할 수 있는 5만 3천 원대를 좀 넘어서 5만 5천 원 그 이상을 한번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SK 하이닉스 향 이야기만 많이 했는데 드디어 그렇죠. 시간이 왔다라는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PB님의 원픽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자율주행인데요. 네.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 소프트 기업이 아니라 통신 쪽을 보겠습니다. 아, 통신 쪽에서 모멘텀이 있다. 저궤도 위성인 이제 인텔리안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자율주행이라는 게 소프트웨어나 뭐 하드웨어가 뒷받침되더라도 환경이 없으면 이제 구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빠른 초고속 인터넷이 반드시 전 세계의 망으로 깔려 있어야 자율주행이 가능한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5G 나아가서 이제 지상망과 결합하는 6G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인터넷 연결 방식인 광 케이블로는 불가능한 면이 존재하거든요. 미국 내에도 상당히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들이 많이 존재하고 글로벌하게 봤을 때 거의 30% 40% 가까이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곳에 기지국을 짓고 광 케이블을 연결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위성 인터넷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상당히 주가가 유상증자 이후에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아마존이랑 테스트 물량도 발주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좀 상당히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일단 자율주행이라는 관점에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위성 인터넷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텔리안테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 쪽은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고요. 또한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제 생각에는 더 많은 더 고밸류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접근한다면 그러면 어디까지 볼지 가격 전략 알려주세요. 한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되겠다고 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한 7만 원 정도로 제시드리겠습니다. 위로 멀리 보셨습니다. 손절가랑 목표가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요. 랭킹5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김민기 PB 두 분과 함께 랭킹5 끓여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